네,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런 한겨울 추위, 정말 몸이 움츠러들 정도로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겨울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한 기세를 뽐내고 있는 제주의 겨울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제주 한란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오늘 제주 한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제주 한란 전시관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지금 저희 앞에 한란이 또 전시가 돼 있고 또 여기서 은은한 또 향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하계사님이 직접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제주 한란전시관 같은 경우는 저희 2014년 11월에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천연기념물로 한란도 이제 지정이 돼 있지만 자생지도 옆에 저희 전시관 바로 옆에 자생지를 보호 관리하는 이제 시설로서 전시관이 이제 신축돼 있다 보니까 예, 지하에 저희가 기획전시나 영상실 뭐 그런 이제 부대 시설들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별도로 부속 그 시설물로 유료원실이나 그리고 이제 한란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배양 하우스 그런 것들이 이제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쑥 둘러보니까 뭐 영상실도 있고 난 연구실도 있고 네, 맞습니다. 난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곳에 다 있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자생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시관 바로 옆에 한 38만 제곱미터 정도가 저희가 보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주 한란의 역사라고 하면 너무 좀 과장된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1967년도에 한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됩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란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에 반출이 되거나 또는 개인 간의 거래가 일절 금지가 되죠. 그때 개개인이 소장된 그런 한란을 도에 등록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안 그래도 이제 산채를 해가지고 와서 한두 촉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에란인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한란 소장한 자체가 좀 죄책감이 느끼는 그런 상태에서 제주도의 그 아주 인문학의 대두이신 성탄 김광초 선생님이나 또는 제주대학 교수로 계셨던 문기성 교수님들이 에란인들을 설득해서 제1회 전도 한란 전시전을 시작합니다. 그때 관람객 수가 4천 내지 5천 명 정도 됐다. 그래서 아주 엄청 오셨네요. 아주 성황리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숨어있던 한란이 제주도에서 선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이죠. 그럼 제1회 한란 전시를 하고 나서 그게 1980년도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동호인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서귀포 분들은 서귀포대로 또 제주는 제주대로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서는 우리 향란회가 1981년도에 창단이 됩니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문기선 교수님이 회장을 하셨고 한 20여 분이 제주 향란회를 창단을 하게 되고 그 제주 향란회를 중심으로 해서 KBS 전시는 한 4, 5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보테니컬 아트라는 건데 네. 이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보테니컬 아트는 식물학이란 뜻의 보테니컬과 그리고 예술 혹은 미술이라고 뜻하는 아트가 만난 합성어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식물학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미술 분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꽃이나 식물을 아름다우면서 예쁘게 표현하자 이런 예술 분야인데 아무래도 주제가 자연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재료가 수채화 혹은 이제 색연필 정도로 쓰기 때문에 그 편리성도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주는 예술 분야고 우리나라도 좀 생소하긴 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편리성과 그런 식물 자연적인 것 때문에 많이 알아가시고 그리고 많이 취미 미술로도 하는 그런 예술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이 한란을 작업으로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네. 작업을 할 때 한란의 매력 뭐로 느끼세요? 저도 아무래도 제가 보테니컬 아트를 하니까 그 측면으로 좀 관찰자적으로 매력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우선 한란을 비교하려면 조금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튤립으로 색연필로 칠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칠하고 그 위에 명암을 쌓아가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그 전체적으로 깔 때 조금 지루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튤립이 전체적으로 꽃잎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반해 제주 한란은 그림이 참 재밌습니다. 예, 잎이 굉장히 얇고 그리고 꽃잎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얇기 때문에 일단 재미있다는 걸 뽑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꽃 부분이 특이해서 더 재밌는데 자세히 보시면 꽃잎이 5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메롱하듯이 햇바닥처럼 있는데 이게 다 노란색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금 다릅니다. 이 꽃잎 부분은 초록색이 조금 더 가미된 노란색이고 그리고 이 햇바닥 같이 나온 부분은 초록색보다는 좀 더 노란색이 밝은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살짝 붉은기도 보이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그런 자주색의 무늬까지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이 그림 그릴 때 너무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체험하시는 분들을 봐도 2시간 정도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시간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아주 집중을 잘 하시는 그런 매력이 있는 한란이라고 하겠습니다. 2시간이면 돼요? 손이 빠르시거나 성격이 급하시면 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나중에 이게 꼭 한번. 그러면 관찰을 하면서 그리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보테니컬 아트가 전체적으로 다 그리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이제 연필만 줄 수 있는 분들도 색칠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안까지 전체적으로 해드리고 어떤 색으로 어떻게 칠하시면 칠하는 됩니다. 게 위주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재밌어 하십니다. 우리 회장님은 한란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유교 이 창시자인 공자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가 부국강병을 통한 천하통일을 이룩하려는 그 영웅호걸들이 많이 등장해 있던 그런 때라서 자기 정치적 뜻을 받아주는 군주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던 차에 어디선가 맑고 은은한 향기를 맡고 거기를 쫓아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 난이 이렇게 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을 유심히 보던 공자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귀향을 해서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향기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고사인데요. 지금은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책임을 끝까지 완수를 하면은 그 삶 자체가 향기나는 삶이 아닌가 하는 거를 배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학문에 정진하고 그런 높은 사상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런 향기가 나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찾아올 것이다. 그런 그
느낌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할 도리만 다 하면 된다. 예. 그런 또 매력이 있네요. 우리 저기 하 기사님은 어떤 매력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옆에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인문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생물학적인 거나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출란 같은 경우는 일경일화, 그러니까 꽃대 하나에 꽃이 하나가 있는 출란과 다르게 이거 한란 같은 경우는 일경다화로서의 이제 형태적인 특징을 또 있고요. 이제 한란 같은 경우는 잎의 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톱니 같은 게 이제 없습니다. 아주 미세하게는 있는데 이제 출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겉이가 좀 투박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란 같은 경우는 또 크더라도 이제 크기가 한 30cm 이제 내외로 하는데 한란 같은 경우는 뭐 한 70cm까지도 이제 크는 경우도 있고요. 한란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향이 되게 좋다고 했는데 이 한란이 한 10시 정도에 가장 향을 많이 풍깁니다. 오전 10시요? 예, 오전 10시에. 그게 이제 얘네들 수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매개충이나 곤충들을 이제 불러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향기를 내뿜으면서 그 벌이나 그런 매개충을 이제 불러드는 이제 효과를 이제 향기로서 이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한란이라고 하면 어떤 한란을 최고로 쳐주나요? 한란을 감상하는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한란은 꽃이 피기 전에도 잎 자체만으로도 한란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잎 자체가 뻣뻣하기도 하고 이렇게 휜 누워 듯하면서도 있고, 이렇게 감춰져 있고 또 아주 강인한 게 이렇게 뻗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그 난에 따라서 전부 다 난이 다 틀립니다. 그런 잎새마저도 다 틀리고 이 꽃을 이렇게 보면은 이 뒤에 외산판이라 그러죠. 여기는 주판, 여기는 옆으로 나간 거는 부판. 이 주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학이 날아가는데 머리 쪽을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판은 날개를 상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 이거 내산판이라 그러는데 요 판 두 개 요렇게 돼 있는 요거는 봉심이라 그러죠. 봉심. 그다음에 여기는 혀, 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학이 날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고 앞은 가지런히 이렇게 손을 모아두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꽃대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에서 화관, 꽃과 꽃 사이가 아주 일정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너무 조밀하게 이렇게 있으면 학 자체가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정한 화관을 두고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난을 감상하면은 아주 좋은 감상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꽃만 봤을 때는 이건 최고의 한란이네요. 이제 여러 전시회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그 많은 전시회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한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 향란에는 그 KBS가 제일 처음으로 한란 전시회를 했을 때 사진을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40년 전 사진입니다. 여기 이렇게 밑에 보면은 등록자 이름이 써 있죠. 네. 등록자 이름이 써 있고 그다음에 1980년 10월 20일 KBS 주최 제주 한란전 금상수상 소장자의 병자를 따서 병한이라고 병한, 네, 이렇게 병한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그게 제1호 제주 향란회에서 등록한 1호의 한란이고 이렇게 등록한 제주의 한란이 우리 향란회에서 등록한 게 105종류입니다. 지금까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명이 써 있습니다. 화색은 암갈색, 바탕에 홍색선이 있는 경사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요 주판과 부판을 설명한 겁니다. 제일 뒤에 있는 주판과 부판. 이게 주판이죠. 이게 부판이고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피어서 삼각피기라는 얘기죠. 화색 먼저 설명을 했고요. 이런 경사화, 그냥 홍화, 청화가 아닌 경사화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낙견성의 삼각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주부판을 설명한 건데 낙견성, 어깨가 이렇게 축 처진 것 같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낙견성 삼각피기. 이 주판과 부판이 이루는 삼각피기가 아주 굉장히 그 안정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난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네. 많은 걸 배워갑니다. 네. 저 한란의 아름다움을 사실 좀 쉽게 보면 좋겠는데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 한란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부터 해서는 진짜 뭐 지천에 널렸다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이 제도 전역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볼 수 없던 이유가 이제 그 일제 시대 때에 그 한란이 이제 값어치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좋은 한란 같은 경우는 쌀 가머리가 뭐 몇 가머리나 해가지고 그때 집 한 채 값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값어치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무분별한 이제 남획과 그리고 이제 한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꽃을 피지 않습니까? 이제 제주도하면 이제 또 노루가 있는데 노루가 이제 겨울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 한란을 이제 잘 먹었다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생지를 지금 보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남획이나 노루 때문에 보호책을 다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96년도에 한 저희가 한란 자생지에 한 20개 채 정도밖에 없던 게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모니터링해 본 결과 지금 6,000개 채, 6,320개 채로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노루나 남획 그런 것들 때문에 성숙돼 가지고 그 꽃으로 이렇게 개화되는 이제 한란을 다른 자생지에서는 보실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호책을 쳐가지고 이제 좀 큰 이제 한란들이 있는데 이제 개화된 이제 한란들을 이제 가끔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또 이제 병충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그 한란 굴파리라는 이제 해충 때문에 이제 꽃대에 이제 가서 이제 알을 낳고 있어가지고 이제 꽃대가 꺾인 현상 때문에 또 조금 개화된 그 한란을 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관리 계획을 좀 수립을 해가지고 병해충이나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굴팔이라는 병해충의 한란이 좀 약한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 꽃대가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얘네들이 개화하기 직전에 요 중간 정도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거기다가 알을 깝니다. 해서 알을 까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꺾여 버려서 이제 개화된 그 한란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말라버리죠, 다. 그러다 보니까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 자연 관련된 주제로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약간 사라져가는 것들, 멸종 위기종을 좀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멸종 위기종의 동물들을 제가 그림으로 이제 동화풍으로 그려서 많은 사람들과 좀 의견을 나누면서 좀 가치를 느끼고 또 의미도 느꼈었는데 그렇다 보니 제가 멸종 위기종 이런 한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주에서 살면서 계속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식물원도 그렇고 지나다니다가 예쁜 꽃을 봐도 그렇고 항상 찍었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제주 한란 전시관이 있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나서는 제주 한란을 이제 저 혼자 그려서 알리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도민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께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이런 제주 한란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알려가는 중입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또 이게 맞습니다. 보호가 되는 거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곳에 한란 전시관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뭐 보기 어려워진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일 큰 문제는 해발 700m 밑에 있는 난개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난개발. 난이 난개발로 또 사라지고 네. 있네요. 네. 예. 아니 그런데 안타깝게 요즘에는 보기가 힘들어졌고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세 분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노력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희 향단회에서는 1985년서부터 전시회를 시작해서 2006년까지 22회를 매해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죠. 그 공백기가 생긴 것은 아마도 서양난이나 중국 한란들이 많이 무분별하게 수입이 돼서 한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돼서 그랬었던 시기와 겹칠 뿐만 아니라 또 제주의 그 애란인들이 사망을 함으로써 대가 꺾여져 버린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향단회도 10년 동안은 그런 공백기를 가졌었는데 2015년 제주학생문화원에서 23회째 전시회를 시작하고 올해 2022년에 딱 30회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해 1년에 한 번씩 30회의 전시회를 했다는 것은 뭐 자화자찬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커다란 역할을 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공백기가 있음으로 해서 기존에 등록돼 있던 난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그 등록된 난들을 재발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품종들을 또 명명하고 등록하는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105호까지 나왔으니까 예. 뭐 계속 나와야죠. 예. 저희가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주 한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재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로서의 그 지켜야 될 그런 것들과 이제 그 문화재를 갖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이제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 자생지나 그런 걸 이제 적정성 검토나 그런 걸 좀 통해 가지고 보호역을 좀 조정하거나 식물 종으로서 그런 걸 이제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저희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이제 좀 조정도 이제 문화재청이랑 좀 의견도 계속적으로 조율해 가지고 많은 이제 그 출란과 같이 이제 보급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 특히 저희 전시관이 이제 연구 기관으로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술 용역을 좀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한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의 다양성이 유전적 다양성이 아주 많습니다. 해서 이제 한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출란과 이제 서로 이제 교잡종이 돼가지고 한 출란이나 품종도 이렇게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을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유전자 검사나 아니면 또 저희 한란이나 다른 난들의 이제 그 바이러스 검사 그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 이제 개발 방법 등을 이제 저희가 전시관에서 좀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연구기관을 좀 이제 발판을 마련하려고 지금 저희가 학술 영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관람객 편의 및 지금 연구공간 활용 계획을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그러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2014년에부터 이제 제가 개관하면서 쭉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건 싶긴 아니에요. 한데 그냥 이거 뭔가 이게 홍보도 분명히 중요한 이게 부분이 있어서 홍보가 이제 이 한란 같은 경우는 특정 그 기간 뭐 전시해봤자 저희가 한 이틀, 3일밖에는 저희가 전시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봄에 피는 출란부터 시작해서 출란, 뭐 새우란, 뭐 풍란 이제 그런 개화 시기별의 난초를 전시를 한다거나 그 외적으로는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좀 꾸준히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보테니컬 아트도 원래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본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난꽃꽂이나 뭐 비누 만들기 뭐 각각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요새 세대 분들이 아무래도 난보다는 난을 활용한 다른 그 부가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는 그래서 것도 중요한데 뭔가 직접 해보면 더 기억에 남고 또 많이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뭐 보테니컬 아트도 한다고 그러셨고 뭐 비누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예, 오늘 아까 막 충분히 홍보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방송 보고 많은 많은 분들이 관심 또 부탁드립니다. 전시관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테니컬 아트로 한란을 만난 게 사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셨던 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었고 또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체험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보면 직접 그리신 그림들을 사진을 찍고 또 가져가서 소중히 나의 그림이니까 소장하시려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사실 제주 한란이라고 하면 뭔가 더 큰 어른들이 그러니까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취미 생활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저 그렇죠. 역시도.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탈피해야 되지 않나. 그럼 뭔가 좀 더 대중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아이디어 가지고 계실까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중화는 일단 한란이 개체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부에 이렇게 나가 보면은 전시회 때 보면은 중국난이나 일본 한란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전시회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제주 한란에 대한 목마름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자생지가 복원이 되고 충분히 개체수가 충족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제주 한란이 우수성이 더 나가면은 요새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으로 수출도 가능하고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제주도에서만 이거를 국한돼서 팔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개인 간 거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되죠. 거죠. 예. 이게 저희가 전시관을 제가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간혹 중국 바이어분들도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하면 이제 난에 대해서 되게 유명하고 대만이나 그런 데다가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저희 그 전시관에 오셔가지고 한란을 살 수 없냐 이제 구매 의사들을 항상 물어보세요. 이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화재다 보니까 이제 사고관에 이제 상거래도 안 되고 약간 이제 규제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좀 하지만 그 규제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된다 하면은 뭐 상업적인 경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방금 말했듯이 이제 삼경유사에서도 이제 한란을 갖고 술이나 뭐 그런 차로 활용했다고 이제 기록에도 있는데 아무래도 향기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 향기를 갖고 이제 향수나 차, 녹차식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좀 학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난들의 그 의학적인 그 추출물에 이제 의학적인 이제 성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한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의학적인 걸로나 아니면 다른 상업적인 활용도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겠군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전에 승진이나 아, 예. 하게 되면 인사치레로 선물로 드렸던 게 난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제주 한란이 아니고 중국난이나 서양난으로 대처가 된 거죠. 대처가 된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란 혼자 커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주 자연은 세계 어디 놔둬도 내놔도 충분히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주도만의 그 독특한 자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 따라
전시를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 복합 전시장이 관주도로 해서 큰 전시관이 하나 마련되어서 어느 때든 제주도 사람들이 가면은, 거기만 가면은 제주도의 속살을 볼 수 있고, 외국에서 여행을 오거나 국내에서 여행 오는 사람들이 이 장소를 봄에 가면은 봄꽃, 여름에 가면 여름꽃, 가을, 겨울에 가면은 한란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제주도에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복합 공간이 하나 생기면 거기서 전시도 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많은 애란인들이 더 생길 테고, 네. 그러면 그게 또 제주 한란을 대중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이 대중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제 입장에서 대중화를 위해서는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미술 관련해서 보테니컬 아트로 이렇게 조금씩 알려가기 시작하긴 했지만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예술인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음악이 됐든 뭐 다양한 이렇게 향이 됐든 예술과 관련하신 분들이 조금 더 한란과 접목한 그런 예술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가치를 좀 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작품을 내주시면 이제 좀 더 대중화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여기 콘텐츠 안테나에서 또 한란 관련 주제로 이렇게 좋은 또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다양한 미디어에서 한란을 주제로 또 방송도 해주시고 또 다큐멘터리나 뭐 이렇게 미디어 관련 그런 내용이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방송을 또 시청자분들 많이 보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 녹화 내내 정말 저는 은은한 향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참 기분 좋게 녹화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이런 은은한 제주 한란의 향을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 제주 한란 전시관으로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